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덴마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덴마크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하며 8강으로 갈 수 있다. 원정에서 연패를 당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스위스 원정에서 승점을 따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간 대표팀 차출에 불응했던 두산 블라호비치가 풀타임을 소화한 스위스 원정이었는데 선제골 허용 이후 테르지치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점을 따냈다. 그리고 이 경기는 홈이기에 사마르지치와 블라호비치, 미트로비치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덴마크는 첫 2경기에서 승점 6점을 따내며 8강으로 가는 듯했다. 그러나 스페인전 패배를 시작으로 3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이제 2위도 불안해졌다.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해도 2위가 확정되지만 패한다면 3위로 내려가는 상황이다. 때문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 위주로 버티기에 나서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세르비아의 승리를 본다. 덴마크는 호이비에르와 뇌르고르 등이 나서는 중원의 안정감이 좋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안데르센을 비롯한 최종 수비가 기복을 보였다. 미트로비치와 블라호비치가 투톱으로 나서 덴마크 수비를 피지컬적으로 몰아칠 것이고 테르지치와 사마르지치가 2선에서 지원할 세르비아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루마니아 대 키프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루마니아는 조 1위를 굳힐 수 있었던 코소보전이 경기 직전 관중들의 폭동으로 취소 연기됐다. 세르비아의 우호국이기에 코소보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루마니아기에 관중들이 코소보를 세르비아로 외쳤고 코소보 선수들이 경기 도중 경기장을 떠났었다. 그로 인해 징계도 예상되기에 이 경기에서는 일단 무조건 승리를 따내야 한다. 데니스 맹과 드라구스, 미하일라 등이 스리톱으로 나서 키프러스 수비를 공략할 것이다. 키프러스는 리투아니아를 잡고 3위를 확정했다. 4위팀이 강등되고 3위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네이션스 리그인데 일단 기분 좋게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있다. 리투아니아 전을 지배한 카스타노스를 중심으로 차랄람부스가 중원에 나서 팀을 이끌 것이고 피타스가 역습의 선봉에 설 것이다. 루마니아의 승리를 본다. 키프러스가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에서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는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마린과 스탄치우 등 이번 대회 내내 최고의 활약을 하는 루마니아의 중원 공세를 막아내긴 어렵다. 홈의 이점도 살릴 루마니아가 승리하고 1위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불가리아 대 벨라루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불가리아는 북아일랜드에 승점 2점을 뒤져 있다. 그러나 이 경기를 승리하고 룩셈부르크가 홈에서 북아일랜드를 잡아주면 1위로 플레이오프 없이 승격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홈 경기를 승리해야 한다. 룩셈부르크 원정 승리의 주역인 안드리안을 비롯해 파나요토프가 중원에서 공수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크라스테프와 데스포도프가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벨라루스는 최하위를 피하며 다이렉트 강등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상위 리그로 갈 수 있는 2위와 하위 리그 팀과 플레이오프를 펼쳐야 하는 3위의 차이가 크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야 한다. 무승부로는 순위 역전이 불가능하고 패배와 같은 입장이다. 불가리아의 승리를 본다. 벨라루스는 대회 내내 팔리세비치와 자벨린 등 맨마킹 능력은 물론 공중볼 장악도 되는 최종 수비를 앞세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할 선수는 없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콜레프와 데스포도프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불가리아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미국 대 자메이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원정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전반 시작과 동시에 터진 페피의 선제골을 지켜내며 귀중한 승리를 따냈다. 그레이와 베일리, 니콜슨을 앞세운 자메이카의 공세에 후반 고전했지만 잘 버텼고 이제 준결승 진출을 노린다. 말릭 틸만과 리차드 등이 휴식을 취하거나 짧게 나섰기에 이번 홈경기 풀타임 출전을 기대할 만하고
풀리시치와 무사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자메이카는 홈에서 펼쳐진 1차전을 패했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하다. 안토니오가 없는 점은 아쉽지만 스파르타 모스크바의 공격수인 니콜슨을 필두로 베일리와 그레이 등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넘어설 선수들은 있다. 챔피언십 헐시티의 중원을 책임지는 KC 팔머는 이 경기에서 중원을 이끌며 공격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승리를 본다. 자메이카는 베일리와 그레이 등이 특유의 위력적인 측면 돌파를 앞세워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그러나 스켈리와 팀 림 등 좋은 팀에서 주전으로 나서는 선수들이 즐비한 미국 수비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풀리시치의 공격 전개 속에 기회를 볼 것이고 페피가 해결할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파나마 대 코스타리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나마는 선발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파아르도의 결승 페널티킥 골을 앞세워 1차전을 승리했다. 원정에서 무승부 이상을 노리고 나선 경기였는데 최선의 결과를 얻었고 이제 홈에서 완벽한 마무리를 하며 준결승으로 가려 한다. 원정에서도 중원 경합을 이겨낸 무리오와 마르티네스의 조합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로드리게스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볼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홈에서 펼쳐진 1차전을 내주며 위기에 직면했다. 아길레라와 브레네스 등 예선에서 잘해줬던 중앙 미드필더들이 파나마 중원 상대로 고전하며 경기 주도권을 내줬고 우갈대는 완벽한 한 차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난적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전반을 버티기로 임하며 후반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파나마의 승리를 본다. 코스타리카는 칼보와 카스칸테 등이 나서는 최종 수비가 나름 안정적이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기회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확실한 킬러가 없다. 마르티네스와 무리오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경기에 임할 수 있고 홈의 이점도 살릴 파나마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